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비보젠 제약 주주님들. 이 비보젠 제약 같은 경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실적 부문, 향후 전망까지 함께 알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. 네, 현재 비보젠 제약의 아쉬운 점은 이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무엇보다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현재 파이프라인과 2023년 실적 부문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향후 제가 끝까지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간단한 기업 정보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 차트 부분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할게요. 현재 비보존 제약이 이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이 완제 의약품이 주 사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서 이 순환 기계용약 그리고 피부 외용제, 해열 진통 소염제, 그리고 당뇨 치료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약이 이 올메프죠, 그리고 JR 세파클러 캡슐, 이 라라로엘의 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이 150여 개나 되는 이 많은 약 품목을 이제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와 그리고 이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시 체크하는 부분이 향후 전망에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이 과거 종속기업인 이 스피어테크에서 이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 영업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 다각화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과거의 신사업으로 이 화장품 신사업을 준비를 했으나 결국 이 스피어 테크를 청산을 하고 이 제약 사업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닦였죠.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강사업과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도 작년에 정리를 하면서 이 사업 구조를 개편했습니다. 이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. 작년 1분기 기준으로 제약 사업이 95.1%, 그리고 강사업이 3.1%, 화장품이 1.8%로 굉장히 낮은 수치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신사업을 시도를 했으나 여기서 실패를 하고 처분을 하면서 이 영업 적자가 더욱 확대가 됐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적착폭이 커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. 당기순이익도 크게 감소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무구조 개편을 확실하게 성공을 했고, 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좀 크게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0.74%, 당기순이익이 무려 91.6%,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신규 계약이 증가를 하고 또 판매 유통망이 확대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성공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벗어나서 이제 체질 개선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무엇보다 이 비보진 제약 같은 경우 이제 향후 이런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현재 미국 시장을 겨냥한 이 비마약성 진통제와 이 약물 중독 치료제를 현재 개발 현황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주가 모멘텀과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또 구축할지 우리가 좀 크게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됐지만 근데 이 기세를 좀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바로 유동성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유동성 자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현재 이제 최근 보시면 이제 20회차 12가 이제 남아 있어요. 보이는데 20회차 12는 2022년 12월 20일에 발행한 이 3년물로 이 총액이 31억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이제 2억을 조기 상환 청구를 했고, 지난 20일에 이 24억 풋옵션이 이루어졌습니다. 현재 이제 5억의 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과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약 177억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풋옵션 금액을 감산하면 24억 감산하면 153억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현재 이 20회차 12와 그리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이 19회차 12가 있기 때문에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19회차 12 잔액은 70억이고 올해 12월 17일까지 만기입니다. 그래서 이 금액을 또
갚아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겠죠. 처리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현재 현금성 자산이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3억이 남았다는 거죠. 여기서 70억까지 빼면 현재 63억 정도 된다. 또 올해 안에 이 상환해야 하는 이 단기 차입금마저 83억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이런 성장에 있어서 크게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끝까지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,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이 차트 현황을 보면서 이 비보젠 제약 지속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